자, 일단은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표현의 forward. 자, forward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치사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치사 forward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it is 그것은 선물이야. It is a gift. 그런데 내가 그 선물을 위해서 대상을 선택할 거야.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를 써주면 여기에 for를 써줘. 그 선택이 뭐냐면 이것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지. 그것은 한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for이 무엇을 위한이라 뜻이 돼요. 자, 이번엔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for이 study,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나는 시간을 2시간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시간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2시간 동안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for이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는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for에 I am sorry.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이유를 선택할게요. 자, 선택했어요. 내가 왜 미안하냐면요. being late. 이유가 나왔어요. 뭐예요? late예요. 뭐야? 늦어서 죄송해요 라는 의미죠. 그럴 때 이때의 for은 어떠한 말로 해석이 되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다양하게 한국말로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for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뒤에 붙는 내용, 전체의 내용에 따라 for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확장돼서 그러면 선생님 시간을 선택할 때 꼭 for만 쓰나요? 아니요. during이라고 하는 것도 써요. 그리고 during과 for의 시간을 선택할 때 이 during과 for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럼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during을 할 때 during 뒤에는 during에 뭐가 붙었어? ing가 붙었잖아. ing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 거야? 동사 뒤에 사용하는 거야. 즉 동작이 진행하는 중에는 ing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during 뒤에는 사건 혹은 동작 진행, 이러한 동작이 진행 중인 표현, 그러한 이벤트성의 표현을 쓸 때 during을 쓰도록 하고요. 주로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for는 간단하게 숫자의 개념의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을 쓸 때 동안이라는 말에 for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말로 뭐뭐 위에라고 말하는 영어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on이 있고요. 하나는 above가 있어요. 자, on과 above의 차이점은 on은 다 있는 거야, 무조건. 다 있는 느낌 설명하는 것이고 above나 혹은 over은 뭐의 의미가 있냐면 떠 있는 느낌이에요. 떠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게 더 범위가 더 넓냐면 over이 약간 넓은 범위 안에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너 너무 행동을 좀 넘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야? 행동이 자기 원래부터 자기의 몸 안에 있는 행동의 범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넘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오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할 때 어바브 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 그쵸? 자, 그러면 뭐뭐 위에 다 있는 이나 다 있는 개념의 on과 떠 있는 개념의 over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새가 선생님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새가 선생님의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다 있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a bird is on you 혹은 on your hair 뭐 이렇게 on your head 뭐 이렇게 쓰겠죠.
너의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방 안에 새가 들어왔는데 새가 어디 있지 하고 봤더니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녀요. 그렇게 얘기할 때 위에는 뭐를 쓰는 거야? 새가 내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쪽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bird is over you 혹은 above you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에 보면 이 위에 전등이 있어요. 안 보이겠지? 전등이 있거든요. 여기 어디 전등이 있었는데 어디더라? 그랬더니 앉아있는 제가 선생님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 머리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on you 하면 내 머리를 만져보는 것이고, 왜냐면 다 있으니까. over you 하면 내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나의 머리 위쪽을 쳐다보겠지. 왜냐면 over은 뭐 하는 개념이야? 떠 있는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자동차가 자동차들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사이에라고 하는 영어 표현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니네가 알고 있는 between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among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between은 무조건 두 개 혹은 두 개 이하, 두 개 이하 사이를 뜻하는 표현에만 사용하는 거고요. among을 쓸 때는 세 개 이상의 사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기할 때 Where is my father? 이렇게 얘기할 때 He is between the people. 이렇게 He is between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를 찾기가 쉽겠지. 왜요? between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야? 두 명이란 얘기야. 그런데 Where is my father? He's among the people at the park.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among으로 써버리면 사람의 개수를 무조건 3명 이상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맞는 것도 무조건 뭐를 써야 돼? among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찾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혹은 between the book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책 사이에다 연필을 딱 꽂아놨을 때 그때는 between the books라고 안 하고 그냥 between the book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혹은 한 개 사이에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between을 쓰는 것이고,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among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뭇을 따라서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뭐뭇을 따라서 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round가 있고 또 하나는 along이 있어요. 니네가 글자에서도 보는 것처럼 around의 round는 모양이 둥근 것을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along의 long은 모양이 긴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따라서 라고 얘기할 때 강은 둥근 개념이야? 긴 개념이야? 긴 개념이지. 그러니까 around the road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를 around the river 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겠어? along the river 이라고 표현하겠지. 왜냐면 강은 긴 개념이라서 그래요. 대신에 호수를 따라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은 연못을 따라서 걸어가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연못은 그렇지. 경계선이 둥근 느낌. 호수나 연못은 다 둥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못을 따라서 라고 얘기할 때는 around the pond 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니네가 크게 힘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설명하는 거는 좀 까다로워요.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라는 의미의 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니네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는, 아까 to는 길게 설명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to는 안 헷갈리는데, 까지라는 말에 하나는 B로 시작하는 거랑 하나는 U로 시작하는 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B로 시작하는 거는 by고 U로 시작하는 건 until이에요.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이게 까지라는 말이거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by는 그 시간 안으로 라는 의미의 까지
인 거고 until은 정해진 그 시간까지 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until의 의미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사의 상황을 니네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너 3시까지 여기 와라. 그러면 온다라고 하는 거는 3시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쭉 오고 온다라는 동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3시 안으로 한 번만 와도 되는 거야? 그렇지. 3시 안으로 한 번만 와도 되는 거야. 3시 안으로 한 번만 와도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3시까지 여기 오세요 할 때는 come here by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너 3시까지 여기 있어. 한국 사람 똑같이 3시까지라고 얘기하지만 기다린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3시 안으로 여기 있어라는 게 아니라 3시까지 쭉 있는 동작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런 경우에는 stay here 혹은 be here 3시까지 쭉 있으세요. until 3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동작에 따라서 그 시간까지 쭉 그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 한 번만 동작을 마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by하고 until을 쓰는 거야. 3시까지 숙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finish your homework 끝낸다는 거는 무슨 개념이야? 쭉 3시까지 끝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 시간 안에 한 번만 끝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y 3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시까지 이 가게는 항상 오후 3시까지만 열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store opens 3시까지 할 때 뭐야? 오픈하는 동작을 3시까지 쭉 오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는 this store opens 뭐를 써주는 거야? 그렇지. until 3 in the afternoon 3시, 오후 3시까지 쭉 열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까지라는 말에 by하고 until이 니네들한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치사들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치사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헷갈려서 의미 전달을 잘 못하거나 뭐 by 써야 될 때 until 쓰고 그 다음에 along 써야 될 때 around 쓰고 over 써야 될 때 on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with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한국 아이들이 영어에 전치사를 할 때는 전치사를 뜻을 가지고 외우려고 하는데 전치사는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림으로 상상하지 않으면 전치사를 할 때 좀 많이 헷갈리지? 자, 가장 헷갈려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몇 번까지 썼냐? 기억이 안 난다. 일단 6번으로 할게. 자, 영어에서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두 가지의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with야. 그래서 예를 들면 a monkey 그 다음에 a long tail 연결했어. 뭘로? with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쵸? 자, 또 하나 연결을 해볼까요? a baby 그 다음에 his mom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고 싶어. 뭘로? 그래서 연결이니까 with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의 엄마와 함께 있는 아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쵸? 자, 이번엔 이번에는 a hat, pretty toys 예쁜 장난감을 모자와 연결했어요. 모자야. 장난감이 모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쁜 장난감이 달린 모자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이번엔 우유와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딸기를 연결했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지.
딸기가 들어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커피와 슈거를 연결했어요. 연결한다는 건 뭐를 쓰는 거야? with를 쓰는 거야. 그럼 우린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설탕을 탄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에서 전치사는 해석이 항상 영어는 중요한 거를 먼저 말해요. 이렇게 쓸 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원숭이를 말하고자 하는 거고, 베이비를 말하고자 하는 거고, 모자를 말하고자 하는 거고, 우유와 커피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 뒤에 오는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결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에 with를 쓰면 그 with를 한국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목걸이는 찬다고 얘기하잖아. 귀걸이는 단다고 얘기하잖아. 화장은 한다고 얘기하고, 반지는 낀다고 얘기하고, 신발은 신는다고 얘기하고, 우산은 든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자신의 몸에 걸치는 표현들은 다 wear이나 put on으로 써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의 상황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를 쓸 때 사용하는 전치사 with는 한국말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니네가 영작을 할 때에 with라고 하는 것을 영작 안에다 딱 집어넣는 건 조금 어렵지. 생각해야 돼. 전치사는 뭘로 생각한다? 오로지 이미지로 연상하는 거야. 이미지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큰 날개가 달린 혹은 큰 날개를 가진 저 새를 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 Look at the bird. 새를 보세요. 어떤 새야? 큰 날개야. Big wing이야. 근데 연결해야 되잖아. 왜냐면 벌드하고 날개는 그것이 연결돼 있어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연결을 해요. 그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큰 날개를 가진 큰 날개를 그러니까 있는 단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이 with 대신에 니네가 자꾸 has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has는 동사니까. 알겠죠? 자, 여기까지.